에어 캐나다가 여행자들이 업데이트된 미국 코로나19 입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해외 여행객은 미국 입국 하루 전에 진행한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에어 캐나다는 여행객들이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해 캐나다에 본사를 둔 건강관리 회사인 스위치 헬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검사 키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여행객은 2가지 검사가 포함된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온라인으로 $129 또는 $79에 주문할 수 있는데요. 테스트는 스위치 헬스의 건강 전문가의 원격 감독을 받게 되며 검사 결과를 받는 데에는 약 15분이 소요됩니다. 이 키트 검사 결과는 여행에 적합한 전자 보고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체크인을 위해 에어 캐나다 앱과 에어 캐나다 웹사이트를 통해 스위치 헬스 QR코드와 예방접종 여부를 인식할 수 있으며 가상 프로세스를 통해 고객은 여행 전 검사 결과와 예방접종 증명서를 안전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키트를 집으로 배송하는데 약 5일에서 7일이 소요되므로 최소 7일 전에 키트를 주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에어 캐나다와 스위치 헬스는 캐나다 재입국을 위한 코로나19 RT-램프 테스트 키트도 제공하고 있으며 에어 캐나다 고객은 트래블레디 여부를 통해 코로나19 테스트 요건 및 여행 제한과 같은 팬데믹 기간 여행에 대한 중요한 정보 업데이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경제는 지난달 15만 4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하여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실업률을 6%로 낮추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은 실업률이 0.7%포인트 하락한 6%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입니다. 코로나 이전인 2020년 2월 캐나다의 실업률은 5.7%였습니다. 그해 5월에는 13.7%로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캐나다에서 19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업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이전보다 18만 3천 명이 더 많습니다. 2021년 11월의 임금이 코로나가 발생하기 2년 전 같은 달보다 7.7% 높았다고 계산함에 따라 임금 측면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는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시간당 평균 2.18달러가 추가된 것입니다. 시간당 $12 미만을 버는 사람들의 수는 지난 2년 동안 25만 명 이상에서 오늘날 16만 5천 명으로 급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시간당 12에서 $20를 버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현재 510만 명에서 440만 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급여 수준을 올리기 때문에 급여 범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간당 20에서 $30를 버는 사람들의 수는 490만 명에서 520만 명으로 늘어났고 최상위 계층은 68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 전보다 100만 명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높은 임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생활비도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양날의 검입니다. 캐나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물가가 2년 전에 비해 5.3%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급여가 큰 위안이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캐나다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신규 고용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이 기존 근로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회계 연도에 새로운 인재를 유치하고 기존 직원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너스 및 기타 특전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여행에 관련된 규제가 시작되었으며 모든 캐나다 항공을 통한 여행자들은 변경 사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2021년 12월 6일부로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미국 여행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2시 1분 이후에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은 지난주에 발표된 새로운 CDC 테스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이는 출발 전 검사 프로토콜이 출발 1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도록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는 국적 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모든 국제선 입국 승객에 적용됩니다. 이전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가 72시간 이전에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하루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점은 24시간이 아닌 하루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승객들과 항공사 모두에게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1시 비행기라면 전날인 목요일 언제라도 음성 판정을 받아 탑승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조치는 미국으로의 항공 여행에만 적용되며 육로나 해상을 통한 입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도 오미크론 변종에 대응하여 여행 제한 사항을 업데이트했지만 새로운 제한 사항은 현재 미국에서 입국하는 승객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보건부 장관은 미국에서 오는 육로와 항공을 통한 모든 여행객에게 조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제한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당일치기로 워싱턴주를 방문하는 많은 BC주의 주민들이 어라이브 캔에 대한 오해로 인해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리에 거주하는 마틴 튜로는 워싱턴주에 위치한 도시 블레인에 소포를 픽업하러 다녀왔는데요. 어라이브 캔 어플리케이션에 당일치기 여행을 등록하긴 했지만 70세였던 튜로는 그의 백신 접종 내용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이 업로드하는지 몰라 프린트한 백신 여권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는 국경감독관이 내가 가져간 백신 여권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전하며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고 미국에서 30분밖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0일부로 국경 제한이 완화되어 캐네디언들은 이제 72시간 이내로 해외 국경을 넘어갔다 돌아오는 경우 PCR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데요. 캐나다 국경관리국은 이때부터 많은 주민들이 어라이브 캔 역시 생략해도 될 것이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 경우 다시 차를 돌려 어플리케이션에 여행을 등록한 후 다시 국경으로 돌아오도록 허용되었지만 튜로와 같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국경관리국은 어플리케이션은 2월부로 캐나다로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무화되었으며 이는 백신 유무 혹은 여행 기관과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신 여행객들은 어라이브 캔 웹사이트를 통해 여행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국경을 통과 시 어라이브 캔 등록증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보여주거나 스크린샷이나 이메일 혹은 프린트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에서 코로나19에 잠재적으로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12월 2일에 게재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시공무원들은 코로나19 노출 알림 페이지를 개설하여 대규모 환경에서 처리할 수 있었던 잠재적 노출에 대해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정 시간대에서 하나 이상의 코로나19 사례가 발견되었을 때 연락처 목록이 없는 구성원에게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웹사이트는 또한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들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시관계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는 모인 장소와 단일 거주지 주소가 아닌 위치에서 노출에 대한 보고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은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추가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 외에도 토론토 퍼블카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업데이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이트에 따르면 노출은 삭제되기 전에 30일 동안 페이지에 유지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토 공중보건국의 새로운 코로나19 노출 알림 페이지에서 토론토 영화관 2곳과 방 1곳이 잠재적인 코로나19 노출 장소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영화관은 영앤던다스의 시네플렉스 영화관과 스코샤뱅크 극장인데요. 영앤던다스에서의 노출은 11월 28일 오후 3시 25분에서 6시 45분 사이에 영화관 4번 VIP 섹션에서 발생하였으며 스코샤뱅크 극장에서는 11월 24일 오후 6시부터 10시에 발생하였습니다. 토론토 공중보건국에 따르면 두 해당 시간 동안 극장에 있었던 사람은 노출 날짜부터 10일 동안 증상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즉시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영화관 외에도 칼리지 스트리트에 인기 있는 트랙앤필드 바도 코로나19에 노출되었습니다. 바에서의 노출은 11월 29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30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때 바에 있던 사람들은 즉시 검사를 받고 10일 동안 증상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토론토 공중보건국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코로나19 노출 알림 웹페이지를 업데이트합니다.